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떻게 진입했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2만여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죠. 대개 우리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교사, 교수, 대개 직업이 꿈인 수가 많죠. 그런데 그 직업에 처음에 진입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진입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직업 전환이나 직장을 전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도 86년에 교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장,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어교사, 그 이후에 학원, 시간 강사, 조교,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국의 그 쌍두마차가 가는 길, 철도길이 지금도 세계 표준이 됐듯이 한번 경로 의존성이 생기면 그 경로를 쭉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트컴퓨터 회장, 대표 조현정 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어쨌는가? 그 첫걸음은 사실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 이전에는 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를 주고 이럴 정도로 부유했고, 그 권세가 57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네요. 57년 닭띠, 58년 개띠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경남 김해에서 그랬으니까 그때 시골에서는 매우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장이면 대단한, 그리고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조현정이 6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때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서는 중학교에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중1 때 중퇴를 하고 이제 거의 무작정 상경이었죠. 서울에 올라와서 변두리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13살 안팎이잖아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나와서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 서울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딸들은 더 많이 그랬고 아들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을 했죠.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노동일을 돕기도 하고 운전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공구상, 금은방, 여러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섬유, 농업, 부동산, 그리고 그가 조현정이 취업했듯이 전파사에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전파사라는 것은 그 전에 그 가전제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전제품 중에서 중요한 게 라디오라든가 전축이라든가 이런 녹음기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이고, 그것도 수리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 한두 번 불러봐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오히려 사는 게 낫잖아요. 외제 같은 거 정말 라디오도 지금 같으면 몇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라디오가 있는지 전축이 있는지도 조사할 정도였으니까요. 살림을 파악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요. 조현정에게는 이 비트 컴퓨터를 차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전파사에 취업함으로써 생긴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가전제품을 좋아했고, 그리고 가전제품은 이제 그때 70년대인데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확장하는 유망산업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컴퓨터도 구경할 수 있었고 거기서 TV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잘했습니다. 눈썰매가 있고 솜씨가 좋고 또 그걸 배우려는 어떤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열정을 매우 중시합니다. 열정. 그래서 그의 책에는 아름다운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정과 기술력과 이 학력, 지식, 이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열정과 지식, 학력. 그런데 중학교 1학년생이 어찌 보면 라디오 부품 이름이라든가 뭐 그 일본어와 영어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르니까 이제 학구열을 불태워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규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용문고등가요? 그리고 대학은 인하대. 대학은 어떻게 다녔냐면 고등학교와 그가 어떤 가전제품을 워낙 수리를 잘하니까, 지금 같으면 가전에서 보면 이제 이게 서비스 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뭐 출장비만 해도 고급스러운 그런 기계에서는 뭐 2, 3만 원 받는다든가, 또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받고 그냥 무료로 서비스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이 기술에 대한 천시가 있었기 때문에 잘 그런 걸 고쳐도 뭐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성의 표시를 한다든가 뭐 용돈을 준다든가 팝이나 사준다든가 이제 이런 정도였기는 하지만, 그가 워낙 잘 고치니까, 그가 가면 못 고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용돈을 줬는데, 정식으로 이를테면 전파사에 맡긴다든가 기술 그 가진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이제 싸니까 그거 수리를 하고 다녔는데, 이를테면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 이 교사들, 교수들 뭐 기계가 고장나면 그가 고쳐주고 그런저런 것으로서 용돈 벌면서 학비를 벌면서 정규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독학이죠. 그런데 그 독학을 스스로 해낸 셈이죠. 그러니까 첫걸음이 참 고달팠죠. 아버지 빨리 잃고 중학교 1학년도 못 맞춰가지고 상경해가지고 그 길로 자기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했는데, 자기 고향에서 이를테면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부모 아래서 마친 사람, 지금 뭐 조국의 아빠 찬스, 추미애의 엄마 찬스 이야기하는데, 이런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곱게 쭉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밀어줘가지고 크는 게 과연 교육적인가? 그리고 인생이라는 제가 얘기하는 이 인생을 멋지게 성형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첫걸음이 과연 좋을까? 조현정의 첫걸음은 정말 고달팠지만, 서울로 중학교 1학년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그 비전이 어두웠지만, 가서 전파사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그게 이제 재미도 있고 그것으로서 이제 용돈벌이를 하고 학비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이제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복학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그 가진 기술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쩌다 이렇게 어디 가게를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큰 사무실 같은 데 가보고 이 교수들이 하는 일 보고 그러면, 이거를 그 기계적인 일을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병원에서 뭐 이제 보험료라든가 병원비라든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기계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다 짜맞추면은 아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병원 그 소프트웨어 그걸 개발하려고 20대 초반에 24살이네 84년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호텔에서 그때 당시로서 460만 원, 제가 86년도에 교사 처음 발령받았는데 그때 교사 월급이 얼마였는가 생각도 안 나네. 아마 몇십만 원이었을 거예요. 86년도 그때 돈으로서 460만 원이니까 뭐 적은 돈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복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끌어모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서 창업을 했어요. 비트컴퓨터를 84년에. 왜 호텔방을 얻어서냐? 출퇴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한다든가 출퇴근한다든가 자고 바로 일어나면 일할 수 있는, 호텔이 요즘에는 쉬는 곳이고 뭐 사랑하는 곳이고 요즘에는 호캉스 뭐 바캉스 하는 그런 곳인데, 조현정은 호텔을
먹고 자고 일상생활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17시간 이상 24시간 중에서 그 일상생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 병원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개발했느냐? 그래요. 첫 해부터 어찌 보면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망한 분야에서도 특화를 한 거죠. 안철수 같으면 안랩, 보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김범수 같으면 뭐, 카카오, 이혜진 같으면 그 네이버,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게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IT 산업도 조현정 같으면 1세대고,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이 게임을 만든 아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김택진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김봉진이라든가 뭐 컬리라든가 이런 쪽은 3세대로 보고 있죠. 2010년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시작한, 80년대니까 1세대죠. 그리고 2000년대에 시작한 이 인터넷 게임, 그리고 2010년대에 시작한 그 플랫폼,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이 전파사에서 70년대를 보낸 조현정은 80년대에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알바도 하고, 그리고 그 기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출발을 했는데, 먹고 자고 해결하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 호텔을 잡아서 비트컴퓨터를 출범을 시켰죠. 이것도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3학년 때로 나오고 어디든 4학년 때 나오는데, 아무튼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직전에, 그러고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했던 거예요. 대학생 벤처 1호, 그리고 되게 그 IT 벤처 초창기 멤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1세대들은 이 변대규라든가 뭐 김익래라든가 장홍순이라든가 이 조현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드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거의 이 홀로서기로 창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기술력 하나로 굳건하게 이 특수한 이 병원 소프트웨어, 병원 시스템, 이런 분야를 개척한, 그리고 그 길로 쭉 지금까지 64세가 되도록 20대부터 시작한 사업을 40여 년 지속하는 이 조현정의 지속력, 그 끈기, 그것을 높이 사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고 그때 그 창업을 했는데, 그가 이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경험이 참 좋았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주경야독 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했어요. 이때 창업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르치고 주고, 그리고 애국의 길까지 참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부를 안 합니까? 돈을 기부한다든가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든가 교육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이런 걸 잘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되게 의사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변호사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국가에서 도와줘가지고 그게 이를테면 국가에 기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사적으로 부담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내고 변호사를 만들어내고 전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이 국가는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별로 지원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교육 문제를 우리는 사적으로 해결하니까 그렇게 사교육 시장이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국심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걸 보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걸 보면서 자기도 이제 배우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편법적인이랄까 하여간 상속 방식으로 쓰이는 수도 있고, 우리나라하고 맞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99%는 아마 자녀한테 상속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고생고생해서 공부를 하고 고생고생해서 창업해서 사업을 자리 잡았지만 결국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 하며 이런 게 그 장학 혜택이라든가 사회의 뭐랄까요 이 시스템 여기서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한테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뭔가 기댄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씁니다. 그의 그 비트 컴퓨터 그 교육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전산 전공한 사람들,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곳이죠. 6개월 동안 1600시간을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 나왔다 하면 거의 그 IT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빡세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정의 그 뭐랄까요 전산 전문가를 길러내서 이 2015년까지 해가지고 뭐 한 9,000명 안팎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전문가로서 그의 기업가 정신, 그의 교육 정신. 근데 그가 교육할 때 중시하는 게 뭐냐 하면 분야 최고가 되라.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라. 조현정처럼 병원 소프트웨어 하면 조현정 하듯이 분야의 최고가 되라. 그리고 시간을 통제하라. 사실은 시간을 관리한다든가 통제한다든가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인간들이 시간에 너무 휘둘린 측면이 있고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어찌 보면 압축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검 절약하지 않고 경질말하고 시간을 어찌 보면 아껴 쓰지 않으면서 시간 관리를 하느니 그러지 말라.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결국 나를 통제하면 시간이 새나가는 걸 억제할 수 있죠.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신기독이야. 신독. 혼자 있을 때 삼가라. 혼자 있을 때 계속 접선하려고는 어때요? 시간 그 스마트폰에다 다 허비하는 거죠. 동영상만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 거 보다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없애는 거죠. 이것저것 다 꺼놓고 멍 때려야 할 시간, 명상해야 할 시간이라면은 홀로 그 본질적 고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아를 통제하는 거죠. 자아를 통제하라. 그리고 애국하라. 애국에 대한 이제 그 일화로는 자기가 이 청력이 나빴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력 나쁜 것도 의사소통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력이 나쁜데도 군대를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논산훈련소 뭐 가서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인데도 우리나라 가서 군복무를 하라고 했대요. 이를테면 의무적인 그런 그 애국도 못하고 무슨 입으로만 애국해가지고 말로만 애국해서 되겠느냐. 발로 해야 되지. 손발로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애국을 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도 마련했어요. 조현전 재단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던가요? 한 20여 년 전에 사제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특히 자기 같은 사람들 자기가 어릴 때 그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서울 변두리 전파사에서 그 수리를 하면서 그 애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검정고시 와서 중학교 졸업장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은 고아가다시피 했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는 사실은 뭐 연애도 보도 어찌 보면 그리고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 써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팍팍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천용 부모들이 뭐 거의 세금을 안 내다시피 하는 가난한 부모를 둔 싹 수 있는 자녀. 그래서 성적은 또 굉장히 좋은데 조금만 밀어주면 뭔가 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개천용 후보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벤처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런 사람들 역시 많이 배출했고, 그 열매를 지금 많이 거둔다고 해요. 이처럼 아주 심성이 좋죠. 심신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성향의 기본이 될 만하고 모델이 될 만해서 이렇게 모범으로 올리는 겁니다. 조현정처럼 뭔가 참 첫걸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그때 많이 여기서 뭐 빈부 귀천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귀천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구두통을 들고 나갔으면 그 세계에서 이제 또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구두 수선을 했으면 수선이고, 운전이 조수를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배웠으면 그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딱 맞는, 그리고 앞길이 열리는 그 전파사에 가서 가전제품을 만남으로써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컴퓨터는 유망한 산업이잖아요. IT, 지금도 소프트웨어 잘 나가는 분야잖아요. 이렇게 조현정의 인생은 잘 풀리라니까 부모 복은 좋다가 아주 낙담하는 수준이었지만, 어찌 보면 트렌드는 잘 탄 거죠. 다행히 첫 걸음을 잘 내디뎠기 때문에. 이건 이 종이로 만든, 종인데 이렇게 이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 입체감이 있는 필통인데, 이 종이를 팔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글씨를 쓴 그걸 붙였네요. 뭐 목판이나 금속알자로 만든 한글 그 훈민정음 해례 뭐 그거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안팎을 아주 튼실하게 잘 가꿔서 멋지게 바람직하게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